켤레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A 플러스 BI의 켤레의 경우에는 우리가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A 마이너스 BI 꼴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물론 A 마이너스 BI의 켤레는 당연히 A 플러스 BI가 되겠죠. 그러면 성질을 한번 볼게요. 이제 복소수가 있는데 이 복소수의 켤레를 한 것에 다시 켤레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I의 켤레는 A 마이너스 BI인데 그걸 다시 켤레하면 또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2번은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한 켤레를 더하거나 곱하게 되면 실수가 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수 나오는 성질을 이용해서 복소수를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켤레하고 자기 자신이 똑같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I 하고요. 그거의 켤레가 이렇게 서로 같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플러스 B하고 이 마이너스 B가 서로 같아야 등식이 성립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수가 B하고 마이너스 B가 같으죠? 그죠? 0이죠. 0이라는 소리는 이렇게 허수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그 말은 이 복소수는 바로 실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복소수의 켤레가 마이너스 Z1하고 같을 때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 플러스 BI의 그 켤레가 뭐예요? A 마이너스 BI잖아요. 그 값이 원래 복소수하고 부호가 이렇게 서로 반대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거의 켤레가 얘인데 이 복소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좌변 우변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두 복소수의 좌변 우변을 보면 허수부는 그냥 완전히 동일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실수부가 부호가 이렇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A가 이렇게 같게 되면 이제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렇다는 것은 A가 0이어야겠죠. 그 말은 이 A 부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A가 0이니까 그 Z라는 복소수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BI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허수 또는 아예 B가 0이던가 이렇게. 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제 켤레 복소수가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된 형태라는 것은 이게 순허수든가 아니면 아싸리 0이든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켤레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더한 것에 대한 켤레는 각각의 켤레를 더한 거랑 같고요. 복소수 두 개를 뺀 것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를 이렇게 뺀 거랑도 같습니다. 곱셈도 마찬가지죠. 곱해갖고 켤레를 구하는 거나 각각의 켤레를 이렇게 곱한 거나 같고요.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나눈 다음에 켤레를 취하나 각각의 켤레를 이렇게 나누나 값이 똑같습니다. 요 4번에 대한 증명은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Z라는 복소수가 2-i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 켤레의 합과 한 켤레의 곱으로 되어 있죠. 한 켤레의 합과 한 켤레의 곱은 선생님이 실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한번 정말 실수가 나오는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Z랑 그것의 켤레인 이 한 켤레를 더해주면은요. 2-i 플러스 2 플러스 i가 되겠죠. 이게 허수부가 사라지고 바로 4라는 실수를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켤레를 이렇게 한 켤레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2-i 곱하기 2 플러스 i예요. 그죠? 이걸 계산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그래서 4 마이너스 1이니까 4 플러스 1이죠? 5입니다. A 플러스 BI를 A 마이너스 BI랑 곱했을 때 계산은 무지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항상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말고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유형 28번 문제 같이 풀어보죠. 자,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건데요. 복소수 알파가 1 플러스 3i고 베타가 2 마이너스
OI로 되어 있을 때 다음에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식을 살짝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 뒤에 보면은요, 이렇게 앞에 두 개랑 뒤에 두 개가 각각 공통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알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뒤에는 베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서 각각 알파, 베타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켤레복소수의 사칙 연산에서는요, 사칙 계산에 대하여 켤레복소수 기호를 띄었을 수도 있고 붙였을 수도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는 알파, 뒤에는 베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서 앞에는 알파로 묶어주고요. 뒤에는 베타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가 또 공통인수가 되니까 그걸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띄어 쓴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붙였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붙였어도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 썼습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구해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둘이 더하면 3-2i죠. 그쵸? 그러면 켤레는 뭐가 되겠어요? 켤레는 당연히 3 플러스 2i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그 켤레에다가 각각 3-2i, 3 플러스 2i 이렇게 한 켤레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곱해주게 되면은 9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이제 둘이 더해서 1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복소수 알파, 베타가 있는데 합과 곱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요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식도 혹시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앞에도 알파, 베타가 있고 뒤에도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공통인수 알파, 베타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는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켤레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합쳐서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붙여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먼저 알파, 베타가 어디 있냐면 여기 3-i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3-i라고 적고요. 그러니까 이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는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바를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2-i 이렇게. 그러면 켤레니까 뭐가 되겠어요? 2 플러스 i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3-i, 2 플러스 i로 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실수부 계산하면 6 플러스 i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6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서 1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허수부는 이쪽에 실수랑 이쪽에 허수 3하고 이쪽에 허수 이쪽에 실수해서 마이너스 2 1이네요. 그쵸? 그래서 3-2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i가 답이 되겠습니다. 유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면 이제 알파, 이 한 켤레의 곱이, 알파에 대한 이제 한 켤레의 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베타에 대한 한 켤레, 그리고 알파, 베타의 합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되는데요. 근데 이 알파 바는 1인 경우에, 알파 바는요, 알파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역수관계 있겠죠. 물론, 베타 바도 지금 1인데, 그렇게 되면 베타 바는, 네, 베타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대신에 알파 바, 베타 바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합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국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이 복소수의 켤레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켤레는 허수부의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네, i가 되겠습니다. 대표용 29번 문제는요, 켤레 복소수에 대한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x, y가 서로 이게 켤레인 복소수로 주어져 있죠. 근데 1번식을 보면 x분의 y는 y분의 x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x분의 y, y분의 x의 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xy가 자리를 바꿔도 동일한 식을 우리가 xy에 대한 대칭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xy를 서로 바꿔도 동일한 식을 바로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x 플러스 y와 xy의 곱을 포함하는 식으로 변형을 해서 풀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x 플러스 y를 구해보면요,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xy를 곱하게 되면은 3이 나옵니다. 이 두 식을 이렇게 더해보면은 이제 허수부가 사라지니까 이게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x 곱하기 y는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3이 나오죠. 그래서 1번은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의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분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와요. 근데 위에 있는 이 y제곱 x제곱은 식의 변형에 의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 쓰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y는 2고요. 요 xy가 여기 3이고 이 부분이 3이니까 이 식은 3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2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도 역시 xy에 관한 대칭식인데, 이거는 이제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제곱 이렇게 고치면은 마이너스 2xy하고 이 나머지 xy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3xy가 되죠. 그쵸? 그래서 요 x 플러스 y가 2고 요 xy가 이제 3이다 보니까 계산은 2의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3 9 해서 4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유제 1번 문제는요, 자, z가 3 플러스 2i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이제 요 식의 값을 구하는 건데, 요 식도 이제 공통인수로 묶어서 간단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식이 z 3승 z바, 그 다음에 z 곱하기 z바의 3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인수가 있죠. 공통인수가 바로 요 z바랑 요 z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묶으면은 z바, z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합과 곱으로 표현을 하죠. 식의 변형을 써서. 그러면은 z 플러스 z바의 제곱 마이너스 2z z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겁니다. 이 한 켤레의 곱과 한 켤레의 합만 구하면 대입하면 되죠. 한 켤레의 합을 구해보면은 3 플러스 2i 3 마이너스 2i니까 6이 되겠죠. 한 켤레의 이제 곱을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은 얘는 3 플러스 2i 3 마이너스 2i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곱하면 9 더하기 4여서 13이 되겠네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13이 되고요. 이게 이제 6이 되고 여기도 1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럼 요 가로 부분 이제 계산하면은 이제 10이 나오죠. 10. 그래서 13하고 10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13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는데 그 다음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랬는데요. 알파와 베타가 지금 켤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켤레가 되어 있을 때는 한 켤레의 합과 한 켤레의 곱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켤레의 합은요, 1이네요. 그쵸? 여기가 이제 둘이 더하면 이제 이렇게 지워지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1이 되겠고요. 한 켤레의 곱은 이제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건 이제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1의 제곱을 넣게 되면 이건 1이죠, 1.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 한 켤레 곱을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이제 합과 곱의 식의 변형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다 보니까 1 빼기 1 해서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알파분의 베타분의 1인데 이거는 이제 통분해야겠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고 베타는 1이니까 답이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이거는 이제 공통인수로 좀 묶어서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인수는 알파 베타니까 이걸 묶어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얘는 이제 2분의 1이고 얘는 1이니까 둘이 곱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제 4번이 되겠네요. 자,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그래서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라는 거는 이제 복소수의 상등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이 Z는 복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드시 A 플러스 BI로 꼭 놓고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Z를 우리가 A 플러스 BI로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Z반은 당연히 요 켤레를 이렇게 마이너스 BI로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1번을 이렇게 Z에다가는 A 플러스 BI 그리고 Z바에는 A 마이너스 BI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3 플러스 10i. 자,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보면요. 실수부는 2a-3a가 되고 허수부는 2b 플러스 3bi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실수부는 이제 좌변, 우변, 실수부가 같으면 되고 허수부도 좌변, 우변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a가 3이 되고요. 5b가 이제 1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5. 그래서 z는 바로 마이너스 3 플러스 5i가 되는 거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것도 z에 대한 a 플러스 bi, z바에는 a 마이너스 bi를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좌변을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야 되는데요. 자, 이게 전개를 여기를 좀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실수부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b하고 i제곱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겼죠. 이렇게 실수부가 생기고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곱해야 이제 실수부가 생기죠. 이게 바로 2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묶어보면은 요게 바로 실수부가 됩니다. 이번엔 이제 허수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허수부는 이제 이렇게 실수, 허수 이렇게 곱해서 나오고 허수, 실수 이렇게 곱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허수, 실수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하면 허수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3i가 돼야 되는데요. 바로 요 a 플러스 b는 1이 되고 또 허수부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a는 마이너스 2, b는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복소수 z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i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유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z하고 그 켤레를 z바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z를 모두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하나는 아니라는 것 같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z를 a 플러스 bi라고 꼭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z1번에서 이제 z 플러스 z바 대신에 바로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합으로 해서 그게 6이 나오도록 식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요 마이너스 bi, bi가 사라지죠. 그쵸? 그 남는 것은 2a가 6이니까 a가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켤레 곱이 13이니까 얘도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곱으로 나타낸 값이 13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쵸? 그게 13이에요.
근데 a제곱이 이게 지금 위에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9로. 그랬으니까 9 플러스 b제곱이 13이 되면 돼요. 그래서 b제곱이 요게 4를 가져야 되니까 b가 바로 풀마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3이 나오고 b는 풀마 2가 나오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이제 복소수는 바로 3 풀마 2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하게 된 거죠. 자, 이번 문제는 z제곱이 2i가 나왔을 때 z바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 곱을, 한 켤레의 곱을 이렇게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복소수 제곱을 했을 때 2i가 나오는 거 앞에서 공부한 적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기를 했으면 기억이 날 텐데 뭐죠?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i가 나와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z를 1 플러스 i 이렇게 하나로만 적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한번 풀어보죠. 그럼 z를 이제 a 플러스 bi로 놓고 그거를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 이런 식으로 실수부와 허수부가 나뉘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은 0이고 이 부분이 이제 2가 나온다는 거예요. a제곱은 b제곱과 같은 거죠. 그리고 ab는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a는 이제 풀마 b가 되고, 근데 이제 둘이 곱해서 이렇게 1이 났다는 거는 부호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a가 b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b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부호가 같으면서 곱해서 1이 나오려면은 a가 1이고 b가 1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z는 바로 1 플러스 i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입니다. 그래서 각각 켤레를 곱해도 두 개가 모두 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제곱을 해서 2i가 나오는 게 1 플러스 i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만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만족하는 모든 수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복소수 Z1과 Z2가 이제 이 네 가지 성질을 모두 다 성립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라 그랬는데요. 1번을 보면은 그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각각에 이렇게 켤레가 돼 있는데, 이렇게 켤레가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붙였을 수도 있고,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식 속에서 종종 사용하게 될 텐데, 그것이 성립하는지 왜 성립하는지 한번 보죠. 1번부터 보면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Z1과 Z2를 우리가 a 플러스 bi 꼴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Z2는 구별하기 위해서 c 플러스 di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a, b, c, d는 실수겠죠? 1번을 보면 Z1과 Z2의 발을 구해보면은요. Z1은 a 플러스 bi고 Z2가 c 플러스 di라 걔네들을 합쳐서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켤레를 구하면은 당연히 허수부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그거를 우리 이제 a-bi랑 c-di랑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z바의 켤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c-di가 바로 z2의 켤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성립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용해서. 그래서 2번 문제도 1번하고 비슷하니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도 이제 Z랑 Z바를 곱한 것의 켤레를 구해보면요. 자, 이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해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얘네가 이제 AC, 요게 이 i가 있어서 마이너스 bd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구해서 ad
이렇게 해서 BC 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켤레로 이제 고치려면은 켤레를 구하려면 요 허수부의 부호가 이제 반대로 바뀌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쪽을 이제 마이너스로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 Z1 바랑 Z2의 바를 곱해가지고 한번 또 구해보죠. 그래서 우변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Z1의 반은 요거죠. A-BI. Z2의 반은 C-DI죠. 그래서 이제 AC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바로 AC-B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허수부를 계산해서 봐도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이거 좀 둘이 똑같죠, 그쵸? 똑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복소수 두 개를 곱해가지고 켤레를 구하나 각각의 켤레를 따로 구해서 둘이 곱하나 상황이 똑같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